이제 22번째, 이제 그동안 이제 대충 정리는 했고, 과연 대륙조선이라고 하는 말과 오늘날 중국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중국에는 중국이라는 역사가 없다, 중국에는 중국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없다,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쉽게 얘기하자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선문이 지금 100년도 못 돼요. 약 정확히 말하자면 딱 100년 되겠네요. 왜냐하면 1926년도에 중국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 그러니까 1926년도에 지었는데 지금 2026년이니까 딱 100년 됐죠. 100년 전에 선문이라는 사람이, 물론 선문이도 오리지널 한족은 아닙니다. 근데 선문이라는 사람이 중국이라고 이름을 짓자 하고 진 거예요. 근데 중국이라는 뜻은 뭐냐? 중국에는 화산이 있고 또 남쪽으로는 여름이 있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 여름이 있는 나라 여름 화자에다가 또 화산이라고 하는 빛날 화자하고 합쳐서 화하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화하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 신라 사람이건 고구려 사람이건 백제 사람이건 가야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냥 사람을 그대로 놓고 화하족이라고 하자. 화하족을 중심으로 해서 중화민국이라고 하자. 그래서 나라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딱 100년 됐어요. 100년 전에는 없었어, 중국이라는 게. 이게 뭐 훈민정음이 나갈 때 나라 말싸움이 중국말과 달라, 그 말가 중국이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훈민정음 그 자체가, 중국이라는 말은 장안을 중국이라고 해요. 장안. 이 장안의 말과 지방 말이 틀렸다 이거지. 장안 말하고 전라도 말하고 틀리고 함경도 말하고 틀리고, 그러니까 이걸 같은 나라 안에서 얼마나 그 답답하냐, 같이 쓰자. 그래가지고 이제 표준말을 만들기 위해서 말본을 만든 거예요. 말본. 글자를 만든 거 아닙니다. 기역님, 디귿, 그 28자였는데 세종이 선택한 게 28자예요. 몇 자를 선택했느냐? 38자 속에서 10자를 빼고 28자를 선택했어요. 그것이 한글이에요. 근데 28자를 선택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발음을 정확하게 내는 방식 해가지고 통일을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본을 만들어 놓은 거지 글자를 한자도 안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채말리라고 하는 대감이 전하가 이 언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름이 언문이에요. 훈민정음 자체가. 언문이라는 말 옛날에도 있었어요. 고려 때도 언문이라고 나오니까. 근데 이 언문을 전하께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애들도 웃을 일이요. 그러니까 세종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 사람아, 내가 만든 글자가 한자라도 있으면 찾아보소. 이 28자 속에서 한자도 내가 만든 적이 없네. 다 옛날부터 써오던 말을 입을 어떻게 벌리고 목청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소리가 정확하게 나온다. 그럼 그 소리 똑같이 내면 이 함경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다 똑같이 말할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발음법을 내가 교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훈민정음, 발을 정자, 소리음자, 정음을 내가 얘기한 것이지 글자를 만들어? 나 한자도 만든 적이 없네. 탁 털어본 것이 세종실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종실록을 읽어보면은, 아, 세종대왕이 글자 하나도 안 만들었는데 이 빌어먹을 놈들이 세종대왕이 다 만들었다고 거짓말 했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왜 한글학교에서 세종이 만들었다라고 거짓말을 했냐 하면은, 일제시대에, 소위 일제강압시대에 일본에도 이런 글자가 있거든요. 그것이 일본의 신대문자라고 해서 이제 2000년 전부터 있었고, 또 아이누 문자라고 해서 원래 원주민들이 쓰고 있는 문자가 있는데 비슷비슷해요. 그것이 4000년 전에 만들었던, 4300년 전에 만들었던 소위 그 가륵천재, 가륵천재 때
고글이라고 하는 신지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지, 새로운 지식을 가지는 발표해주는 신지의 직책을 갖고 있던 고글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가르쳐준 것이 가림토예요. 그래서 가림토가 내려왔기 때문에 4,000년 동안 내려오는 동안에 고을마다 있긴 있으니까 쓰긴 쓰는데 제대로 훈련이 잘 안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 훈민정음에서 발음을 정확하게 만들어주면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중화민국에서는 중국이라는 말을 손문이 처음에 만들어낸 거고, 그 전에는 명나라고, 청나라고, 원나라고, 금나라고 그랬죠. 그러지 무슨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중국이라는 말 쓰지도 않았고, 단지 우리 삼국사기에는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신라가 약했을 때 가락국에 가서 일러요. 가락국 금관국 왕이여, 우리 신라의 이러이러해서 무슨 육부 촌장 중에서 말 안 듣는 촌장이 있어갖고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하고 보고를 해. 그러면 그 가락국 왕이 올라와가지고 그 부족국가에 촌장을 불러가지고 임금 앞에서 사형을 시키고 벌을 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다스려주고 있는 나라가 가락국이었거든. 그래서 금관국의 왕을 중국이라 그래요. 삼국사기에 나와요. 중국에 가서 가락국 왕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했다.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국이라 나오니까, 중국이라는 말은 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왕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것이지, 뭐 중국의 명나라가 중국이고 청나라가 중국이고 그건 아니다 이거야. 오늘날 중국 땅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이 그런 뜻이고, 중국은 중국 사람이 다스린 나라가 없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정리가 돼 있어요. 삼황오제는 다 동이족이고, 중국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동이족이고, 또 하은주,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까지도 조선 사람이다. 역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긴 나라가 이제 소위 진나라인데, 진나라 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부리 아들이잖아요. 양씨가 아니야. 여부리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거기도 했는데, 거기도 오리지널 한족이 아니야. 그 다음에 한나라를 한족이라고 말하는데, 한나라를 세운 이제 한 고조가 백정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위 고기 잡아서 나눠 먹고 하는 사람이고 깡패였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우주공산에서 힘좋은 놈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항우하고 뭐 한신이하고 유방이하고 모두 싸우다가 보니까 이제 유방이가 왕이 됐어. 되고 보니까 그 신하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이, 내가 어쩌다 본 게 왕이 되긴 됐네. 근데 나 성이 없는데 어쩔까? 걱정을 했어요. 아, 왕이 성이 없다 그러면 좀 창피하니까 성을 씁시다. 그 뭘 할까? 그러니까 여기는 유씨들이 많이 사는 데니까 유씨라 그러면 유씨들 좋아할 것이고, 또 딴 사람들도 유씨구나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씨라 합시다. 그래가지고 골라서 유씨가 돼서 유방이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족이 세운 건 아니에요. 원래 동이족이에요. 그래서 중국에는 한족이 세운 나라가 딱 하나 있긴 있어요. 정확하게 뭐냐? 송나라. 송나라가 송씨 나라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조씨 나라인데, 그 조씨가 한족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그것도 송나라가 중국을 통치하는 제국이 아니고, 요 나라 때는 요 나라 신하나라고, 금나라 때는 금나라 신하나라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상황으로 모시면서 밑에 복수 받아가지고 주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 송나라가 나온 것이 뭐냐? 사대주의라는 게 나와요. 힘센 나라한테다가 붙여서 조공을 잘 바치면 나라가 편안한데, 몰라 군대를 두고 길러가지고 싸우고 그러냐? 그 전쟁을 돈 있으면은 그냥 갖다 줘버리고 편하게 살자. 요새 말로 우리나라가
미군 주둔 비용을 다 물고라도 우리나라 군대 없으면 되지 않냐 하는 식으로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중국의 나라가 없었다. 우리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